고교학점제가 입시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2028년도부터 수능 제도까지 같이 바뀌는 제도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점 이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 요건, 최소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 하고 수능의 과목이 변경했다는 게 동점자가 많이 양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저희 생강노트 라이브 하려고 두 분을 모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인 건 처음이죠? 그러게요. 처음 모였어요. 처음 모였죠? 네. 처음이네요. 네. 나중에도 또 이렇게 자세히 또 소개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자기소개를 좀 생강노트에 최근에 이제 합류하신 저희 센터장님과 우리 콘텐츠 개발 팀장님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정원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생강루트 고등관 센터장 오정훈입니다. 한 23년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을 했고요. 재직을 하다가 이창준 선생님 만나서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합류해서 생강루트에서 열심히 일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많은 질문들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오늘 좋은 라이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 선생님도. 예, 안녕하세요. 생강노트에 합류하게 된 황쌤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18년이죠? 고등학교 경력 쌓고 여기 계신 이창준 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정훈 선생님 보고 우리 학원에 오면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저희가 생강노트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맞아요. 200분 넘게 신청하셨거든요. 막상 모신 게 합쳐서 한 60분? 밖에 못 모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섭섭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응도 좋았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만들었는데 오늘 일단 오정훈 선생님이 준비하신 자료가 있어요. 네.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사실 되게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은 사실 좀 정리를 해서 누가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입시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2028년도부터 수능 제도까지 같이 바뀌는 제도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고교학점제에서 학점 이수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졸업 요건, 최소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행정적인 거고요. 입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다는 거 하고 수능의 과목이 변경했다는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내신 5등급제가 나오면서 내신의 변별력이 강화되는 거냐 약화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들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집필한 책에다가도 그렇게 썼고 여러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내신의 변별력이 낮춰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등급 간의 극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1등급 받기가 예전보다 수월해지지 않았냐라는 측면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입시를 치르는 사람, 그러니까 학생인 거죠. 입시를 치르는 사람과 원서를 쓰고 그 입시를 받는 대학교 관계자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1등급이 많다는 건 첫 번째로 어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냐면 동점자가 많이 양상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동점자가 양산이 되면 그 학생들을 뭘로 구분할 거냐? 대학교에서는 아마 최장력 기준을 강화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정시의 수시와 학생부 교과의 학생부 종합화처럼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대학교 입시에 대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 과목들이 나와 있는 편이 있는데요. 거기 고교학점제 과목에서 좀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평가랑 상대평가가 같이 되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그렇게 약화되지 않고 있다. 왜냐면 상대평가는 일반적으로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문항의 난도가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절대평가는 절대 점수가 중요하니까 문제를 좀 쉽게 내죠. 그러면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쉬운 과목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진 않을 거다. 학생들의 부담이 좀 커질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어머니들이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네. 절대평가랑 상대평가를 뭐 병기하네 마네 이런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사실은 절대평가로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쉽게 내줘서 다 A밖에 해주는 사실 분위기로 가는 거고 그렇죠. 상대평가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등급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반 죽는 문제들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버린다는 건 사실은 학생에 대한 공격인 거죠. 전화 많이 오겠죠? 예, 너네들의 입시를 한번 망쳐보겠다 이런 측면인데 상대평가는 어쩔 수 없이 4%를 1등급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이었잖아요, 이전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절대평가 과목에서는 없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3 때 절대평가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의 문제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수능 과목도 지금 대수 미적 원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예전에 수원수투인 공통 과목이었고 거기 미적분과 여기 미적분은 다른 미적분입니다. 네, 뭐 하여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세 과목 중 선택이었는데 이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가 공통 과목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교에서는 수능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들의 미적분과 기하의 실력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 써 있는 미적분은 문과 미적분이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생기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이제 필수 이수 과목을 지정하면서 그렇게 변하고 있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제가 급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23년간 교사를 근무하면서 18년 정도를 고3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힘들게 살아온 건데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입학 사정관제부터 지금까지 모든 제도를 다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고인물이신 거죠. 입시의 고인물이신 걸로. 그러니까 이제 역사를 다 경험했죠. 제가 보기엔 지금이 가장 쓰나미가 심한 것 같습니다. 변화가. 이 변화는 그동안 뭐 제도가 바뀌면서 이런 변화 있을 거다,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잘 실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고교 학점제라는 말이 부모님들한테 사실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쌤?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3년 전이죠. 이제 고교학점제가 처음 말이 나올 때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청 여러 학교들에게 제가 이제 컨설팅을 다니면서 최초 연구진이기도 했고요. 고교학점제 진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사실 고교학점제 자체는 뭐 고등학교가 대학교처럼 과목을 아이들이 선택해서 듣는다. 마치 학점을 수강하는 느낌으로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이 고교학점제는 세 가지 때문에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아이들한테 과목 선택을 너희가 듣고 싶은 거 듣게 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지만 9등급제는 5등급, 그리고 마지막은 수능이 바뀌었죠.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아까 오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도 중요해지고 수능도 범위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어렵게 나올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무엇까지 벌어졌냐면요, 이제 아이들이 과목 선택에서 기존에는 학년제로 과목을 듣다가 학기제로 바뀌고 아이들의 선택권이 늘면서 또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요, 아이들마다 선택이 다 다양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양하게 바뀐 선택 때문에 실제 한 과목에 듣는 인원수가 주는 문제도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기하죠. 기하가 보통은 한 120명 정도를 그 학교에 선택을 했거든요. 한 학교에 120명? 예. 5반 정도 되나요? 예, 한 5반 정도 나와요. 근데 그 120명을 선택을 하면 1등급이 4%니까 5명? 그래 5명 정도 나와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선택이 너무 다 이제 열려 있으니까 기하가 한 개 반, 한 내지 두 개 반, 한 30명. 안 들어요? 애들이 기하보다 과학을 들어야겠대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다양한 과목을 듣겠다고 이제, 그리고 이거는 약간 학군지랑 비학군지 차이도 있는데 일반고 아이들 경우 점점 그래 미적분 2는 들을 거니까 대신 나는 과학을 듣고 선택권이 좀 더 다양해지고 들을 수 있는 과목이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기하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일반고에서 2개 반이 개설되면 한 50명 되거든요. 그럼 10%면 몇 명이에요? 10%면 5명이죠. 그러니까 기존 4%랑 이번에 바뀐 그 10%랑 별 차이 없다. 별 차이가 없고, 어차피 기아 택할 애들 얼마 안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기하 택한 아이들이 기하를 많이 공부하고 온 애들이 많으니 경쟁은 오히려 치열해지고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말이지만 허수가 빠지는 거고 기아는 원래는 절대평가였잖아요. 예. 기아는 원래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능 공부하라고 쉽게 내신을 냈죠. 쉽게 내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이런 거고. 근데 기아를 진짜 안 들어요? 애들이? 근데 좋은 대학 가려면 기아 미적분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기존의 고교학점제 전에는 예를 들어 기하 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어요. 왜냐면은 뭐 1년에 어쨌든 4시간을 들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바뀐 지금의 고교학점제에선 무조건 기하 과목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아이들에게 듣게 과목이 개설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11과목, 12과목 이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바뀐 고교학점제에서는 이제 8과목, 9과목 과목 수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는 과목 중에 무엇을 줄일 거냐. 그런데 졸업을 하려면 음악이든 미술이든 교양이든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로 다 일정 과목 이상을 들어야 되니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과목의 수 자체가 준 거죠. 그런데 아이들이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 화, 생, 지정 그 4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를 선택하게 되면 기하가 선택권에서 빠지는 일도 종종 있고요. 다른 거 듣겠다고 기아를 듣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근데 벌어진 일이다. 들어야죠. 근데 사실 안 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되니까 과목별로 그것이 수학이든 다른 과목이든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도 사실이죠. 그냥 이제 기아를 아예 안 들어버린 아들이 이제 나오니까 근데 진짜 어떡하지? 그 대학교 가서 어떻게 공대생들 어떻게 공부하죠? 나 잘 이해가 안 예, 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교에서 새로운 평가 체제를 만들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아마 논술 강화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강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교사였던 시절에 서로 맡았던 업무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야전에서 뛰는 3학년 부장이었고 한강희 선생님은 이제 브레인인 거죠. 교육과정 부장을 했던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도 한강희 선생님도 그럴 거예요. 업무 부담이 좀 늘지 않았어요? 학교에 있으면? 고교학점이 생기면서? 업무
업무하느라 시간을 어마무시하게 썼죠. 이제 고교학점제로 갔을 때 어머니들과 학생들이 가진 느끼는 체감은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도망갈 길도 생긴 것 같아 애들이. 사실 제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를 수월하게 하는 애들한테는 편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의지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자신감이 없다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되게 머리가 더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퇴로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 안 하면 그럼 나는 그냥 자야지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자꾸 너 출결로 학점 줄 거야, 최소 성취 수준으로 줄 거야 자꾸 이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천국 같은 제도인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전에도 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다 인공지능이 궁금하면 인공지능 수학도 들어도 되고 뭐 레포트 쓰고 싶으면 또 아무거나 막 써도 되고 이런데 못하는 아이들은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거야? 저것도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학습 부담이 좀 더 커지는 것 같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더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정시도 정시 100%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특 챙겨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듣고 계신 부모님들 잘 실감 못 하실 것 같은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못 챙겨요. 고등학교 애들도 물어보면 아니 그게 가능해 싶을 것 같은데 자기 시험 기간 언제인지 시험범위 어딘지 잘 모르고 이런 친구들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많죠. 그게 무엇도 있냐면 두 분이나 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두 번의 시험만 온전히 자 열심히 준비해서 보면 그것이 꽤 많은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 전에도 사실은 이제 수행평가가 늘고 있었어요. 뭐 전체 듣는 것에 몇 프로 이상을 수행평가를 해라.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가 되고 아이들이 달라진 게 과목 수가 주는 것만큼 그 해당하는 과목들은 더 잘 받아야 돼. 그리고 아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1등급을 받고 못 받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평가는 더 중요해졌고 그런데 과목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 우리 과목은 반드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볼 필요가 없어. 이제 그렇게 점점 바뀌어가는 거고요. 특히 이미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실감하고 계실걸요? 한 3-4과목 빼고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안 본대요. 다 물어보면 수행평가 100.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한 10과목이라고 칠게요. 10과목을 수행평가 100으로 이제 대부분 다 보면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최저 아무리 못해도 3개거든요. 그럼 30개의 수행평가를 학기 중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학기 중에 다 해야 되니까 한 주가 아니라 하루에 수행평가가 3개씩 있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평가의 늪에서 빠지는데 그게 평소에 좀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나라에서 취재해서 얘기하는 수업 시간 중에 평가한다. 이제 그 활동에 잘 맞물려 가니까 뭐 이렇게 잘 버텨내도 그렇지 못하고 그 수행평가를 위해서 집이라든가 다른 데서 시간을 또 써야 되는 누가 친구들은 도와줘야 되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렇구나. 근데 제가 그러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그 선생님들의 권한, 교권, 선생님들의 이제 영향력을 좀 확대시켜 주겠다는 걸 사실 정부의 취지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학교 선생님들의 입김이 세졌다고 느껴지세요? 그 제도 하에서? 세지죠. 그러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관련한 내용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제가 와서 컨설팅을 몇 번 하다 보면 컨설팅 건 중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A라는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을 통해 본인이 심화학습을 하고 배운 것까지 모두 다 기재가 됐느냐 아니면 실험한 사실만 들어봤느냐에 따라서 또 대학에서 보는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땐 교권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선생님들이 강화가 됐다는 거고 또 나라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생활기록부의 내용을 100% 신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걸 수도 있죠. 진짜 그냥 선생님들의 말을 신뢰하고 진짜 얘 괜찮은 애요 라고 써져 있으면 생활기록부에 정말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느낌이 들려요. 그 수능이랑 내신 점수가 좋은 애들이 좋은 대학 가겠죠. 근데 가면 이제 경쟁률 막 4대1, 5대1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뽑히는 애들은 결국 학생기록부에 정말 선생님들이 좋은 말 써주고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고 결국 이런 애들이 뽑힐 것이다. 그렇죠. 결국 예선은 내신과 수능으로 가지만 그 안에서 뽑히는 거는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이 뽑힐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맞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이 부담을 줄여주려고 하는 제도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공부에 어떻게 부담을 줄지? 어차피 남는 시간 다 공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